네, 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엽니다. 먼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한국전기연구원에서는 사무행정을 담당할 청년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사 졸업 예정자와 기졸업자 가운데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이 지원할 수 있는데요. 모집 기간은 2월 14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채용형 청년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야의 경우는 경영과 경제, 정보화, 컴퓨터 전공자를 우대하고요. 농업 분야의 경우는 농업계 전공자 가운데 학사 이상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2월 15일 오후 2시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KDI 연구 인턴, 행정 인턴, 고졸 인턴을 모집하는데요. 고졸과 학사학위 취득자의 경우는 18세 이상, 34세 이하, 박사와 석사학위 취득자는 40세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서 마감은 2월 15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료연구소에서는 체험형 인턴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열처리와 금속분말 등 관련 학부 재학생 또는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고요. 나이는 34세 이하로 현재 취업하지 않은 분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월 1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여성 취업 어디까지 알아봤니? 이번 시간에는요, 중부대학교의 전미옥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성공의 119가 되고 싶은 전미옥입니다. 네, 교수님 제가 이번 주가 참 빨리 간다 싶었더니 이번 그렇죠. 주가 그 설 연휴 때문에 쉬는 맞습니다. 날이 많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명절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 저도 뭐 이제 차례 지내고 네. 성묘도 다녀오고 그랬고요. 특히 이제 가족들, 친척들 또 만나는 시간을 또 많이 가졌는데 특히 이 연휴 때는 가족들하고 만나면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는 덕담을 좀 많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제 그 친척분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힘들게 네. 이제 서로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제 말의 씨앗을 잘 뿌려야겠다. 네. 그래서 좋은 말 덕담들을 좀 많이 나누고 그러다 네. 보니까 좋은 영향력 가지면서 활짝 웃으면서 이제 돌아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설 명절에 좋은 에너지 받고 오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이 설 명절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지금 뭐 그 한 취업 채용 포털 서비스 업체가 조사를 했는데요. 늘 이제 명절이면 이런 조사를 합니다.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이 9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 연휴에 취업 준비를 할 계획이 있느냐 이걸 물었을 때 절반 정도 49%가 그렇다 이런 이제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절반 정도는 설 연휴에 쉬지 못하고 이 열심히 어쨌든 취업 준비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또 이 통계에서 또 재미있는 부분은 경력직이 신입이나 인턴직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경력직이 나는 이제 설 연휴 동안 채용 준비를 한다. 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한 게 49%니까 절반 정도가 얘기를 했는데 신입직은 39%, 또 인턴직 준비자보다도 더 많았다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어쨌든 간에 신입이나 경력이나 가리지 않고 지금 어쨌든 간에 자신의 경력을 위해서 또 다른 준비를 많이 하고 있구나. 설 연휴를 잘 편하게 쉬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또 마음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곧 상반기 공채 시즌이 시작이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준비를 좀 하는 거겠죠. 예,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달력을 보면서 뭐 우리 학생들 학교 때는 봄방학이 온다 그러면서 날짜 세고 어디를 갈까 여행을 맞아요. 갈까 아마도 그랬다면 지금 이제 아마도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졸업을 앞두고 있다면 달력의 날짜를 보면서 고민들을 또 많이 하고 있을 건데 특히 상반기 공채 같은 경우에 2월 달에 2월 중에 모집 개요가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경우에는 설이 좀 1월이 아니라 2월에 있다 보니까 모집 개요 발표되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서류 준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서류 접수에 돌입하게 되면 그때는 좀 늦을 수가 있으니까 2월부터 한 달 바짝 이제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설 연휴를 쉬지 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특히나 또 요즘에는 수시 채용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그럼요. 잡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신입 공채뿐만이 아니라 경력직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턴 모집도 동시에 3월 전후로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 설 연휴에 또 서류 작성 같은 구직 준비를 한다는 분들을 주변에서 또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또 오늘 특히나 더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을 또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구직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2019년도 채용 시장의 키워드를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은 이제 이 2019년 채용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의 큰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네. 되겠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블라인드 채용, 그다음에 이제 NCS 채용,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AI 면접, 이제 이 채용이 주요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채용 제도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가 모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직무 적합성. 직무 적합성. 예, 직무 네. 적합성이 오.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수시 채용을 하더라도 바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예. 업무 역량을 갖고 그렇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취업 포털 사이트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인사 담당자들 618명 대상으로 채용 관련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이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84.5%가 이런 답을 했습니다. 직무 관련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중요하게 본다는 건데 80%가 넘었다는 건 뭐 100명 중에 80명이 넘게 예. 10명 중에 8명 이상이 다 직무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적인 어떤 직무 경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활동들, 예를 들어서 뭐 전공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가 내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험들, 대외 활동을 한 경험들, 또 어딘가 기업을 다녀왔다, 기업 탐방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활동을 하시면서 이 직무를 이해하고 또 이제 내가 직무에 대한 역량을 아주 차곡차곡 쌓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이제 경력 단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경험한 직무 수행 경험을 잘 정리를 해서 자기소개서라든가 또 특히나 이제 수시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자들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네. 원하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9년 채용 시장 키워드 첫 번째가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었거든요. 예, 이것도 맞습니다. 이제 공기업에서 요즘은 일반 기업들까지도 이 블라인드 채용이 좀 확대되고 네,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점점 이제 이 공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요즘은 이제 뭐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민권 같은 경우에 많이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블라인드 채용은 사실 스펙 대신에 직무 역량, 또 여기서도 직무 역량을 아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은 여기서도 직무 역량을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채용에 있어서 평가에 있어서의 고민으로 중요하게 또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인 경우에도 단순하게 이제 암기 지식보다는 직무와 관련된 내용들 상황 질문들이 늘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필기 시험 대비를 위해서는 전공은 물론이고 이 업계 동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계 동향을 내가 뭐 경력자도 아닌데 어떻게 보나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내 손 안에 늘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서 이 업계 동향에 대해서 요즘 이제 산업별로 해가지고 뉴스를 많이 전달해 주니까 뉴스를 보시면서 업계 동향들을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제 경력 단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늘 주변에 혹시 임신이나 출산 육아로 이제 잠시 일을 내려놓게 되면은 이럴 때도 업계의 네트워크를 반드시 유지해라 네. 이런 조언을 하거든요. 오. 이 어떻게 보면 일을 떠나니까 나는 사람까지도 떠나 이렇게 하면서 업계의 네트워크까지도 끊어버리면
나중에 다시 일을 할 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지 업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한번 하시고요. 또 이제 이런 신문이나 잡지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산업계의 동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면 아마도 이제 뭐 직무에 대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할 때도 특히 직무 적합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블라인드 채용 짚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NCS 채용이잖아요. 네, 이것도 예. 역시 좀 직무 적합성을 위한 채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뭐 NCS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정한 직무 표준 능력이라고 볼 수 네. 있겠는데요. 산업 현장에서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 태도 이런 이제 내용들을 국가가 직무별 또 단계별로 체계를 한 것입니다. 지금 뭐 공공기업이라든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이 NCS를 도입을 해가지고 채용 시의 어떤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대다수의 어떤 교육 훈련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직업 훈련의 뭐 표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또 NCS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정부는 올 1, 4분기 중에 NCS 부분 개편을 단행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런 계획을 또 내놓기도 했는데요. 앞부분에 이 블라인드 채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기업에서도 NCS 채용이 확산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 직무에 맞는 NCS의 내용을 이제 국가에서 정한 직무 표준의 내용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블라인드 채용 더하기 NCS 채용 특히 이제 역시 두 가지 다 표준이 직무에 대한 부분들 능력을 그렇죠. 원한다라는 네. 걸 이제 만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가 이제 AI 면접이잖아요. 이게 본격적으로 도입된 게 작년인데 네, 맞습니다. 올해는 좀 더 확대 적용이 될까요? 예, 올해도 뭐 많은 기업에서 이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제 면접이라든가 채용 시스템을 갖추겠다라고 네. 많은 기업들이 또 이야기를 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뭐 AI를 활용한 채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직무 명세서 또 그다음에 우수한 재직자의 입사 지원서를 학습을 해서 이걸 토대로 입사 지원자가 어떤 이제 직무 적합도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여기에는 뭐 자기소개서 표절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성실한 지원자를 찾아낸다라는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네. 특히 이 AI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재미있는 얘기로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면 이 사람은 거짓으로 말을 한다. 얼굴 근육이 잘 안 움직이지 않으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컴퓨터를 앞에 두고 장착된 카메라,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을 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직무 적합도가 있는가, 열정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실시간으로 분석도 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AI 같은 경우에도 또 면접을 할 때 신뢰성에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도 좀 공정할 수 있다. 내지는 이제 효율성이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AI 채용을 도입하는 기업들은 점점 많아지고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AI를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 시스템도 한 번은 이제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2019년 채용 시장 키워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를 좀 바탕으로 올해 2019년 취업을 좀 준비하는 분들께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이제 올해 상반기, 하반기 사실 대규모의 공채 뉴스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올해 채용 시장에도 수시 채용이 많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작년에 2018년도에 채용 시장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한 가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였거든요. 예. 예, 그러다 거기에다가 주 52시간 탄력 근무제 확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고용 시장은 더 위축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 또 그다음에 근로 기간 단축 이게 이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또 인건비 비중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대규모의 어떤 공채 인원을 선발을 하기보다는 공채 횟수를 줄이면서 이제 부서별로 결원이 생길 때마다 수시 채용을 하면서 이 인력을 보강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채용에 대비하기 위한 또 이제 도전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근력을 또 갖추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이제 제 주변에도 출산 휴가를 가는 직원이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네. 그 자리를 이제 수시 어떻게 보면 단기 계약직으로 들어갔다가 그렇죠. 일을 잘하다 보니까 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계약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이 된 이런 경우들을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홍보업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네. 수시 채용을 이제 준비하기 위한 마음가짐 이거를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직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걸맞는 역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결혼이 생겼기 때문에 수시 채용을 하는 거라 내가 가서 바로 일을 이제 투입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 바로 내가 투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능력을 갖추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관심 기업이 있다면 이 관심 기업의 채용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관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하기도 하고 채용 정보 사이트에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각도로 채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뭐 이제 통상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저는 1년에 한 번씩은 지금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어도 계속 업데이트 1년에 한 번씩 해라 그러는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이 그런 업데이트 주기를 짧게 하셔야 되는 거죠.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어쨌든 간에 계속 바꾼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쨌든 자기 개발 노력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갖추신다면 수시 채용을 할 때도 이게 이제 자료를 또 이제 나에 대한 데이터를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구직자분들이 직무나 기업 지원 목표를 정하는데 부담감이 많아요. 특히 수시 채용 많이 한다 그러니까 신입 같은 경우에는 경력직과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럼요.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고 그러는데요. 자신이 어떤 분야를 원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면 자기 탐색입니다. 나는 어떤 걸 잘하지, 뭘 좋아하지, 뭘 할 수 있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업 정보, 기업 직무 정보를 최대한 많이 이제 습득을 하시고요. 지금 이제 아직 2월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에서 뭐 우리 회사는 올해 이렇게 가겠다. CEO 인터뷰 같은 게 또 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살펴보시고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CEO들의 신년사를 살펴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신년사를 살펴보시면 아, 그 기업은 올해 이렇게 나아가겠구나. 그럼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료도 찾아보시고 또 이제 면접 인터뷰 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채용 박람회 또 이제 전시회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살펴보시는데요. 앞에 우리 주택관리사 소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도 주택관리사에 도전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시 같은 경우에도 뭐 인테리어라든가 주택 전시 이런 데 가셔가지고 계속 동향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또 금요일 하면 이 시간은 또 여성 취업 소식만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오늘은 좀 여성 취업 관련해서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여성가족부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돕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세일센터 인턴십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올해부터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뭐냐면 경력단절 여성 인턴십을 1인 기업까지 확대한다는 소식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고 하셨는데요. 이름부터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맞습니다. 곳인지 좀 알아볼까요? 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이제 우리가 세일센터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육아 또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 진로에 대한 어떤 그런 지도도 해주고요. 또 취업 알선 서비스도 있고 또 이제 집단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직업 상담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문 훈련 기관과 공조를 해가지고요. 협력을 통해서 직업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특히나 이제 인턴십이나 이 찾아가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취업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고용,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도 하고 있고요. 또 채용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여기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후에도 실제로 이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사후 관리까지도 책임을 져주는 어떻게 보면 AS 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세일센터를 통해서 직무 실습 대상자를 연계받은 기업에게는요, 이 그 직무 실습 기간 3개월 동안 매월 60만 원씩을 이제 주고요. 그다음에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업과 직무 실습 당사자 모두에게 취업 장려금이 또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전국에 현재 158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도 뭐 서울, 경기를 비롯해서 각 지역마다 검색을 해보면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여성 세일센터가 있으니까요. 한번 올해 2019년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특히나 일자리를 얻게 되면 이렇게 인턴십도 있으니까 이것도 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경력 단절 여성 취업도 물론이지만 이 여성들을 고용하는 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세일센터 인턴십에 참여 가능한 기업들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0명 미만인 중소 중견기업이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이 벤처기업, 또 지식 서비스 산업, 그다음에 이제 문화 콘텐츠 산업, 또 미래 신성장 분야 등 기업 특성상 이 소규모로 운영되는 상시 근로자 1명에서 5명 미만의 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특별 유망 업종 입증 자료만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5인 미만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자 확인서가 필요했고 또 확인을 거치더라도 1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참가를 제한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소규모 기업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이제 현장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 여성가족부에서는 올해부터 1인 이제 기업에게도 적용을 하면서 그 일자리를 제공한 기업에게도 인턴십 연계하고 채용 후에도 잘 되고 있는지 현장 점검 같은 이런 검증 절차를 더욱 강화하면서 이제 기존보다도 더 한층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여성 세일센터에서 운영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제 뭐 그 세일 여성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이 직장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탈된 경력 단절 여성이 취업 후에도 직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센터에 일단은 구직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직 등록을 하신다 이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인턴 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래서 전일제를 원칙으로 해서 주 35시간 이상 이제 근무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세일센터 인턴십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일단 수요 기업체를 정하게 되고요. 또 이제 인턴 대상자를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체와 인턴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서로 이제 알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인턴 근무를 하게 되면 협약서를 쓰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협약서를 쓰게 되면 그로부터 인턴을 하면서 인턴 채용 지원금을 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턴 연계 기업에는 인턴 기간 3개월 동안에는 또 월 60만 원씩 인턴 지원금을 또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 인턴 취업 장려금을 지급해서 인턴을 종료한 이후에도 상용직이라든가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는 취업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60만 원, 또 이제 인턴은 60만 원 이제 지급을 하게 되고 이 과정을 거쳐서 또 사후 관리까지 전체적으로 세일 여성 인턴십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일 여성 인턴십에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네. 좀 신청을 해야 되는지도 소개를 들어볼까요? 예, 세일 여성 인턴십을 통해서 지금 뭐 2017년 같은 경우에는 17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이제 찾으면서 경력 단절의 고리를 끊어냈는데요. 세일 여성센터 인턴십 참여를 원하신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내 손 안에 스마트폰, 컴퓨터 검색을 하셔가지고요. 가까운 세일센터를 검색을 하세요. 그래서 인터넷 온라인 사이트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544-1199번으로 전화를 하시고요. 내가 여성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여성 기업의 경우에는 여성 기업 일자리 허브 사이트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인 기업 같은 여성 세일 인턴십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이 경력 단절 여성이 채용될 수 있는 사업장이 앞으로는 더 많이 다양해지고 더 많이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정말 모든 취준생분들이 그렇겠지만 또 경력 단절 여성분들은 지금 참 마음가짐이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어떻게 보면은 입춘 지났고 이제 설이 지났고 봄이 옵니다. 그래서 진정한 2019년이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해피 바이러스가 되자 이런 다짐을 한번 하자고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루에 일감일칠. 하루에 한 가지는 감사하고 한 가지는 칭찬을 해주자. 나 스스로 칭찬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감사한 것들을 찾아서 스스로에게 셀프 칭찬과 셀프 감사를 하시는 겁니다. 일감일칭 기억하시면서 뭐 식사 시간이나 티타임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짧은 시간이라도 하루 한 가지 감사하고 하루 한 가지는 칭찬하기. 그러면서 나만의 행복 바이러스를 많이 만들어 가신다면 취업 성공 나에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감일칭 저도 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중부대학교의 전미옥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